경북톡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의대학교 일본어학과 윤승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저희는 일본 고전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문학이라고 들으시면 보통 이제 현대문학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히가시노 게이고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고전문학이라고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보통 고전문학은 정말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뭔가 잠이 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일본 고전문학을 통해서 이 일본 고전문학의 세계가 얼마나 유니크하고 스펙타클하고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작품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요, 타케토리 모노가타리라는 작품입니다. 타케토리 모노가타리를 우선 설명드리기 앞서서 모노가타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모노가타리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야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설에 해당되는 일본 고전 산문 문학의 한 양식입니다. 일본의 시대 구분을 할 때 헤이안 시대라고 있는데요. 이 헤이안 시대는 794년부터 1192년 동안 약 400년은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데, 이 헤이안 시대의 중기 약 9세기 무렵에 히라가나, 카타카나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한자로 모든 것을 통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가나 문자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아주 이제 솔직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이 가나 문자의 발명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직접 글을 쓰면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가나 문자 발명과 더불어서 이제 생겨난 장르가 모노가타리, 이야기라는 장르입니다. 그런데 모노가타리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모노가타리라는 것은 산문이기는 하지만요, 듣는 사람이 전제가 되는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 모노가타리의 주 향유층이 아주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주 고객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여러분 책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옛날에는 두루마기 작품으로 형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것은 좀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옛날에는 책을 읽을 때 옆에서 누가 대독해주는 이야기꾼처럼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노가타리라는 장르는 비록 산문문학이긴 하지만 독자가 직접 눈으로 읽어간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들려주기 위한 산문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독특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헤이안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모노가타리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헤이안 시대 중기에 편찬된 삼보에라는 책에 보면은요, 모노가타리라는 작품이 그 숲속의 초목과 바다 아래 모래알보다 더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주 많은 작품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노가타리 장르가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소실이 되어가지고 현존하는 모노가타리 작품은 몇 작품 되지 않는데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 모노가타리라는 작품 특징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 해안 시기, 지금부터 1000년 전 시기에는 이제 종이 같은 게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재미가 없거나 좀 인기가 없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사를 해서 후대에 남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작품, 인기 있는 작품만 가치가 인정받아가지고 손으로 이제 필사를 하면서 후대로 이렇게 전해져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해안시대 당시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그 작품 중에서도 이제 남아있는 작품들이 이제 몇 작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작품들은 아마 몇백 년,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고대 일본인들에게 인정받은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타케토리 모노가타리라는 작품은 일본을 대표하는 고전 문학의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겐지 이야기,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작품에서 이 모노가타리 문학의 효시, 어버이와 같은 작품이다 라고 아주 평가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타케토리 모노가타리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작자는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작자는 알 수 없지만
군데군데 보이는 한문투의 말투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신선담 등이 많이 이제 곳곳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 아주 교육받은 이 남성 귀족 관료가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케토리 모노가타리의 주인공은 카구야 히메라고 불리는 여성이 되겠고요. 정말 광대한 우주관을 가진 이 파격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당시의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지금 남아있는 모노가타리 작품 중에서 최고 오래된 작품이 바로 이 타케토리 모노가타리입니다. 자, 그럼 이 타케토리 모노가타리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타케토리 모노가타리는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부분은 우리 주인공 카구야 히메의 발견과 성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제일 첫 부분 도입 부분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먼 옛날 이야기지만 어떤 곳에 대나무를 베어서 생활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산과 들로 들어가 대나무를 베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은 사누키노 미야츠코라고 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산에 들어가서 대나무를 캐러 갔다가 보니까 아주 그 뿌리 부분이 빛나는 한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신기하게 여겨서 무슨 일이지 하고 대나무에 갔더니 빛나는 대나무 안에서 이제 새치 약 10cm 정도 되는 그 여자아이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이 할아버지는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아이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해서 카구야 히메를 데리고 오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카구야 히메라고 하는 이름은요. 카구야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로 이 카가야쿠라고 해서 이제 빛나다 라는 의미이고요. 히메는 뭐 아가씨, 공주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빛나는 여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카구야 히메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빛나는 대나무 안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발견될 때는 약 10cm 정도의 아주 작은 이 어린아이였는데 이 성장이 남다르게 금방 불쑥불쑥 커가지고 약 3개월 만에 그 정상적인 성인 여성의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카구야 히메의 소문이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누구누구 집에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다 라고 하니까 또 당시에 일본의 그 귀족들이 카구야 히메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많은 남성들이 이 카구야 히메에게 구혼을 하게 되는데 이 타케토리 모노가타리에 보면은 특히 5명의 귀공자의 구혼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여러 사람들이 이 카구야 히메에게 구혼을 하지만 이 사실은 카구야 히메가 별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5명의 귀공자에게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자기가 결혼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각각 어떠한 문제를 냈느냐. 첫 번째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득도할 때 사용을 했다는 그릇을 구해오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에게는 저기 복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 가면 나무 가지가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이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가지를 구해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 주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에게는 불에 타지 않는 이 가죽옷을 구해오면 결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에게는 용의 목에 달린 오색빛 구슬을, 5번째 귀족에게는 제비들의 순산을 돕는 보랏빛 조개를 구해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 드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 현실에서 구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카구야 히메는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난제를 부여받은 이 5명의 귀공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해외까지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해오게 됩니다.